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오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출생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그 법무부 장관께서 예. 프랑스 그 이민 정책 주무부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한 이유는 그 다양한 이민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혹은 정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네. 왜 프랑스를 방문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프랑스가 전체 인구 중에 10%가 이민자들이거든요. 결국은 10사람 중에 한 명이 다문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다양한 이민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국가이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한 차원에서 네네. 프랑스가 갖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배울 게 있지 않나, 또 이민청 설치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민 정책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이민 정책과 관련된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학계나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이게 공론화된 것은 작년 연말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법무부 주요 계획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면서 그 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3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네네.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 회복의 길을 이민 정책에서 어느 정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예, 당장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뭔가 좀 아주 효과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민 정책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이민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은 생각하시는데 네, 주로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 정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출국과 입국에 관련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네. 이민 네. 정책인데 여기서 이민 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나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합 정책이기도 하고 네. 이분들이 자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정책에 관한 것도 보살펴주고 네.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어떤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 개선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정주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민 정책이고 이걸 관할하는 것이 이민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국에서 물설고 낯선 곳에 와서 이제 정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다. 제도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민 정책이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이민 정책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그거 위주였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결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주로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이라든지 출입국 관리 이런 정책을 주로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네네.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이 법에 근거해서 다문화 가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또 저희 관심이 많은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주노동제도에 대한 고용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하는 법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에도 지금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외국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과를 해서 그러네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이 좀 온 것 뿔뿔이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네네.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확실하게. 네네. 네. 그 법무부 그리고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민 정책 그리고 이민청의 신설
기존의 이제 외국인 정책 범위를 좀 넘어서는 정책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을 어떤 관리 통제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지금 이민 정책이나 이민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영주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 정책이나 통합 정책, 인권 개선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양한 우수한 인력이나 또 대한민국의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네네. 다양한 어떤 노동 문제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청과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청 하면은 뭔지 불법 체류자 뭐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고 약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다. 네, 지원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하고 이민청 신설을 위한 진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7개월 됐는데 7개월 전인 작년 11월 7일이죠. 우리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중장기 출입국 이민관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앞서 소개했던 여러 부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업무들 기관 내 협업을 해 나가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자 하고 있어서 네네.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민 정책, 이민청에 대해서 이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네요. 말씀을 좀 들으니까. 늦었죠. 네,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식의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뭐 글쎄요. 뭐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고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40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정말 안정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근로자들 분들은 세계 경제가 또 환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들어와서 하는 직종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워하는 그렇지, 3D 직종. 힘들어하는 네.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건 이민 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게 기간을 정해서 맞습니다. 오게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이민 정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이 어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못 되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민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동일시 생각하는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정책,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 것이죠. 방안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해 왔는데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독일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산도 하지 않고 결국은 독일에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였던 것은 어떤 다양한 그 수준 높은 인력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독일의 어떤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 그러니까 문제 독일에 와서 잘 살면서 못해서 문제죠. 세금도 내고 아이도 낳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급 인력 들어와서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우수 인재들이 와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외국인을 언제 어디서 유입해야 하는 어떤 상당히 또 세밀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막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 독일처럼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다. 아유, 거기에 대한 그렇죠. 우려 분명히 아유. 있네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이 이민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사교육 문제나 주택 문제를 똑같이 겪는다라면 이분들 또한 출산을 꺼리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사회 적응을 못해서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해서 독일의 경우처럼 어떤 오히려 복지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민 정책을 인구 정책과 병행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야지 네. 이민 정책 이꼴 인구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외국인이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공식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 낳아서 살기 힘들면 그런데 외국인도 외국인도 힘든 똑같기 거니까.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이민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떤 저희가 뭐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세계적으로 이민 정책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요 우수한 인력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력 수준도 보고 있고요, 네. 언어적 능력도 보고 있고 직업 경력도 보고 있습니다. 또 호주만 하더라도 연령과 학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이 들어와야만이 근로자로 발전할 수 있고 국가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점수제 방식의 정책을 통해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 yes라고 표현하는데요. YES인데 Y는 연령입니다. 연령을 그래요? 젊은 층일수록 더 우대를 해야 되고 E는 에듀케이션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받아들여야 되고 네. S는 스킬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술. 숙련도, 직업적으로 어떤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예. 이 인력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예, 저출산 예.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는 원래부터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초입이고 네. 이 나라는 이미 굉장히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네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엇보다 외국인을 이제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국민적 공감대도 좀 충분히 형성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뭐 많지는 않은데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법무부에서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기화자라든지 연구자라든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귀화를 한다거나 영주를 예. 한다거나 결혼 이민에 이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데 예. 비전문직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그 프랑스처럼 다문화 세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젊은 층일수록 상당히 수용적입니다.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좀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들이 이런 어떤 수용적 태도를 갖는다라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민 정책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들이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사 시간에 단일 민족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가르친 예. 그런 것도 어떤 좀 수용성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네, 예.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고 많이 있다는 바뀌고 점.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또 너무 또 좀 좀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만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민 네. 정책은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책이다 하기는 어렵겠네요. 한마디로 보면 경제 부국 쪽으로 인구가 자꾸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 선진국.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우리만큼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는 일본조차도 최근에 들어서 이민 정책에 강력한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은 우리나라가 한 4.5% 되고요. 일본이 한 2.5% 되는데 우리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이라든지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권 비중을 보면 우리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중심으로 보면 저희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수 인력들을 이민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민청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부국으로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별로 이제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무한 경쟁이 시작된 맞습니다. 거군요. 경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완벽하게 정지 요건을 만들고 지원하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대대손손 살 수 있게 하느냐. 예. 예. 그래요. 그 끝으로 이민 정책
뭐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민 정책의 확대나 이민청 실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제와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받아들일 것이냐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들께 많은 홍보와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된 상황에 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아, 말씀 들으니까 생각할 부분이 정말 많군요. 많습니다. 예, 단순하게 뭐 다 들어오면은 그냥 인구 늘어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판단할 아닙니다. 문제는 네, 절대 네. 아니다. 일단 그것만 아셨어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어요. 예, 하늘이 그냥 파랗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기사 아침부터 보니까 틀던데요? 예 학교는 또 아이들 너무 더워해가지고 오후에 좀 틀기도 한다는데 전기세 무서워가지고 예. 이민 많이 와갖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살기가 좋아야지 뭐 다른 사람도 와서 살 거 아닙니까? 제발.